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용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틱에 관련되어서입니다. 틱의 원인이라든지 틱 관련되어서 치료라든지, 그리고 틱 원인으로 중요한 도파민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틱을 유발하는 약물들, 대표적으로 신규레어,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그리고 ADHD 치료약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인 동작, 이건 이제 운동틱이고요.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음성틱이라고 합니다. 운동틱으로는 이제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인다든지, 얼굴을 찌푸린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거린다든지, 고개를 까딱까딱 하거나, 심하면 이제 목 전체를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운동틱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는 이런 헛기침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침이나 특이한 소리들이 이제 음성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틱의 원인으로서 살펴볼 건데요. 저기도 제가 도파민에 대해서 분홍색 별표를 쳐놨는데, 어쨌든 핵심 물질이라는 거죠. 틱의 원인과 관련되어서. 그 아래에 있는 책은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인 조수철 외 여러 의사가 공동 집필한 틱 장애란 책입니다. 의학 전공 체계에서 그 원인에 대해 적은 내용인데요. 한번 보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틱 장애는 유전적인 질환이며 도파민이 전두엽, 기저핵, 시상을 연결하는 신경회로에서 작용하는데 이상을 보이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틱이라는 질환은 유전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뇌신경 정신질환으로 도파민 분비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틱의 치료약으로 이제 할로페리돌이라든지 피모치 이제 도파민 억제제로 작용을 하고요. 도파민 촉진제는 이제 메틸페니데이, 암페타민 같은 도파민 촉진제가 틱을 유발, 악화시킨다는 것은 틱 장애는 도파민 분비와 관련이 있음에 강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항상 이제 틱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틱이나 뚜렛, ADHD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항상 그런 환자를 초준으로 진료를 보면 모든 보호자님들, 이제 부모님들은 항상 스트레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의학 전공 서적에는 어떻게 적혀져 있냐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이 홍창희 소아과학에 적힌 내용인데요. 스트레스가 틱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틱이 악화되는 경우는 흔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미 이제 발생한 틱이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가 되거나 길어진다든지 이렇게는 될 수 있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틱이 발생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틱 유발 약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신규레어입니다. 위에 있는 처방전은 저희 환자 돌 지난 아이 만 1세 아이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서 이렇게 저런 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저희에게 이제 보내준 약 처방전인데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 박스 쳐져 있는 약물이 신규레어라는 약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신규레어라고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 이제 의약품 사전에 있는 부작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경정신계 부작용으로서 틱 말고도 여러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차피 오늘 주제는 이제 틱이니까요. 그래서 신규레어 부작용으로 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약품 사전에도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규레어 부작용, 이제 신경정신 질환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이제 미국 FDA에서는 블랙박스 경고 조치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이고요. 여러분들도 제목을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틱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틱 유발 약물 두 번째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오히려 이 약은 신규레어보다 훨씬 더 많이 어린 아이들부터 복용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돌전 아이들도 어차피 감기라든지 콧물 때문에 병원 진료 보면 항상 제약을 처방을 받으니까, 그리고 감기 콧물 말고도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가려움이라든지 알러지 반응이 있어도 항상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입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 그 부작용으로 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똑같이 의약품 사전에 적혀지는 부분을 지금 제가 체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책은 마찬가지 이제 소아과 이제 전공 서적 중에 하나인데요. 항히스타민제와 경련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 최근 항히스타민제와 경련의 관련성이 많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히스타민은 뇌 안에서는 경련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항히스타민제는 뇌 내에서의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해 반대로 경련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경련이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라든지 떨림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틱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경련 말고도 이런 틱 발생 기전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외국 기사입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마찬가지 이제 뚜렛과 히스타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힌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히스타민이 마찬가지 이제 뚜렛 발생에 대해서
그 단계에 대해서 적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뭐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틱을 유발하는 약물로서 이제 항우울제, 이제 코가 막힐 때 먹는 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ADHD 치료약. 그 아래에 있는 책은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고 정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부모님들은 뭐 다 아는 육아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보면 간혹 가행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이라든지 코를 뚫기 위해 사용한 감기약 때문에 저 약이 이제 항우울제 코 막힐 때 먹는 약이죠. 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약물이 틱을 유발하냐고 하면 그냥 약물은 뇌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캡처는 그 뉴스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그 어떤 뉴스였냐고 하면 이렇게 약을 가다 복용하면 마찬가지 약물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뉴스 내용을 제가 한 장면을 캡처를 한 건데요. 마찬가지 치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파민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들이 마찬가지 틱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틱이라든지 투렛 환자들 거의 한 10년 넘게 진료보면서 뭐 초창기에는 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거의 다 비염 환자였었습니다. 그럼 비염이 틱을 유발한다기보다는 그 환자들은 이제 저에게 틱이나 투렛으로 진료보기 전까지는 뭐 어린애기들 이제 감기를 자주 한다는 이제 내용 때문에 아니면 비염, 천식 이런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신귤레어, 항우울제 이렇게 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꽤 오랫동안 정말 많이 복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틱이나 투렛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투렛으로 진료 중인 20대 성인 환자입니다. 저 환자도 보시면 마찬가지 뭐 투렛 못지않게 비염도 꽤 많이 심한 편인데요. 코도 거의 다 부어서 꽉 막혀 있고 마찬가지 뭐 콧물이 코주머니 약해서 거의 뭐 코피가 터지기 직전에 혈관들도 보이고 콧물들이 뒤로 넘어간 후비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저 성인 환자 말고도 지금 현재 거의 몇 년 동안 치료하고 있는 진료본 틱 투렛 환자들은 다 저 환자들은 비염이 있었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인 거죠. 아주 심한 비염이었냐, 뭐 약한 비염이었냐, 아니 꼭 비염이 아니더라도 다른 알러지 질환, 뭐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알러지 질환들이 같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틱이나 투렛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는 진료를 보고 약물을 처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 약물 치료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은 이제 소아정신의학이라는 전공 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틱 약물 치료에 대해서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빨간 박스 친 내용만 보면 이제 약물 치료가 틱의 경과를 바꾸거나 틱을 없앨 수 없으며 증상 완화가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안타깝게 지금 이제 병원에서 틱이나 투렛을 진단을 바꿔서 처방받은 약들이 틱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그 약을 계속 먹는다고 해서 틱에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단지 지금 현재 있는 틱이나 투렛 증상들을 조절 완화시키는 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료본 환자 중에서는 이제 만성 틱 투렛으로 병원에서 이런 약들을 2년, 3년 이렇게 꽤 오랫동안 복용했음에도 하고 있음에도 좋아지지 않아서 당연히 이제 한의원 이제 진료를 받으러 왔겠죠. 그런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논문은 틱의 침 치료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제 소아과 학술지인 페디아트릭 리서치의 이제 아이들 침 치료 효과인데요. 그럼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침 치료를 했더니 뭐 틱 장애 외에도 내성마비라든지 양요증, 약시, 통증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일사 논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저 논문의 제목만 검색하시면 이 논문 아마 전편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아니면 뭐 성인 중에서 틱 증상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미 틱이나 투렛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면 스트레스보다도 아니면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감기, 비염, 알러지 때문에 정말 꽤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는 약물인 항히스타민제, 신귤레어, 항우울제 약물 복용을 주의하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틱 때문에 투렛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서 뭐 1년 이상 약을 먹었음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한의원 한번 내원하셔서 진료 받아보시고 앞에서도 얘기 드린 틱을 유발하는 약들인 항히스타민제, 신귤레어, 항우울제 약들의 남용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